자,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뭐 지수가 또 이제 많이 흔들렸고요. 또 틈에도 또 많이 나왔죠. 또 이제 좀 힘드신 또 한 주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죠?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제 또 하락이 나왔죠. 예, 이다정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닉이에요. 지금은 패닉에 빠졌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패닉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고 이럴 때 이제 멘탈 관리와 계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관리, 멘탈 관리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정신 승리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은지 이제 그런 것들도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가가 또 많이 빠지면 뭐 전저점이 또 깨지면서 또 힘든 부분도 나오지만 거꾸로 또 물을 탈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참 이거 보여드리기 참 민망한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69% 급락을 했고요. 그죠? 어제도 마이너스 1.9, 오늘도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뭐 1.5% 넘게 이틀 연속 급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여기도 어제 3% 급락했고, 오늘은 1.89%또 급락이 나왔죠. 그죠? 장중에 이제 많이 만회를 했었는데, 낙폭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다시 또 내려가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정말 보여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뭐 이유는 이제 그 뉴스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미국이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왠지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뭐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어제 해외 증시를 좀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이제 됐고요. 제 종목이라 좀 봐주세요. 제 종목이 많이 아파해요. 뭐 이런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일단 현상, 어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일단 큰 거부터 이제 딱 잡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순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종목, 내 계좌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영향을 준 것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 증시를 봐야 되겠죠. 이게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빠진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 다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다우지수인데 다우지수가 어제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0.7%. 나스닥 지수 하락했죠. 마이너스 0.9%. 뭐 떨어진 이유는 어제 연준 의장이 말을 되게 진짜 짜증나게 했습니다. 어제 미국 연준 의장이 또 뭐 인플레이션이 뭐 아직 안 잡혔다는 등 또 그런 말을 되게 세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또 흔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단히 특별한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늘 하던 얘기를 했는데 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 금리 올릴 필요 없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또 나와서 또 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연준 의장이. 근데 아무튼 정말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한 거면 미국의 나스닥이 아주 크게 박살이 났었어야 되는데 1%도 안 빠졌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 주요 대기업은 뭐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알파벳, 구글이죠. 자, 구글 주가가 크게 빠진 게 있나요? 아니요, 안 빠졌어요. 최근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서 전 세계 이제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 여파가 정말 오래 갈 것 같고 정말 큰 문제 같으면 구글이나 이런 이제 대기업들도 확 빠지거든요. 기술주들이니까. 근데 안 빠지죠. 그 다음에 아마존 보세요. 어제도 크게 빠진 거 없고요. 그냥 최근 추세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 보세요. 크게 문제 없잖아요. 어제 또 급락 안 했어요.
보합존에서 끝났지. 엔비디아 여기도 뭐 큰 문제 없었고요 어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테슬라는 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마이너스 9% 번지 점프를 했어요. 밑으로 뚝 떨어졌죠, 그죠? 거래도 많았고 큰 악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영향을 준 거죠. 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좀 과하게 빠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급락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겠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도 힘들었던 거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그래도 언론에서 저기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또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느냐? 아니요,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미국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열리는 게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일본이잖아요. 자, 호주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일본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랑 같은 시간에 개장을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 0.8% 하락 출발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끝나요? 큰 하락이 안 나왔고요. 추가 하락이 안 나왔고 그냥 양봉 마감했어요. 물론 이제 전일 대비는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이긴 하지만 시초가 대비 양봉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미국 증시 하락이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중국 증시도 마이너스 0.7%에서 끝났어요. 우리나라보다 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 하락폭에. 그 다음에 홍콩 항생지수 여기도 시초가 대비 조그맣긴 하지만 양봉이죠. 마이너스 0.7% 하락.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별로 이렇게 빠진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홍콩하고 대만을 꼭 보셔야 돼요. 대만은 여기는 그냥 보합에서 끝났어요. 보합에서. 장중에 잠깐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바로 정신을 차리고 꼬리를 달고 원래 있던 자리 즉 보합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시초가 대비 뭐 크게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양봉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런 식으로 나가 떨어졌느냐? 이해 안 가시죠?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안 좋은 거면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어야죠. 우리나라만 외환위기 오고 우리나라만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나라만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어야죠, 그죠? 근데 원달러 환율 아침에 상승 출발한 거 하나도 없고요. 음봉으로 끝났어요.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당연히 오늘 양봉 나왔어야죠. 근데 왜 우리나라 지수만 저렇게 됐느냐? 아까 해외 증시 쭉 보여드렸지만 다시 보세요. 이럴 때는 화를 좀 내셔도 돼요. 뭐야? 말이 안 되네. 그죠? 네. 일본 증시가 최근에 여기도 급락을 했었지만 여기 저점을 깼나요? 안 깼어요. 최근 저점. 그 다음에 다우, 나스닥 뭐 최근에 뭐 금리 급등 뭐 그랬지만 최근 저점 깼어요? 안 깼어요. 그러면 대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만이 가난한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뭐 잘 산다, 월등히 잘 산다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여기도 안 깨졌어요. 왜 우리나라만 이러냐? 인도 있죠, 인도. 여러분 우리가 인도보다 못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인도도 안 깨졌어요. 여기도 오늘 하락한 거 하나도 없고 왜 우리만 그럴까? 왜 우리만 그럴까? 그렇죠? 네.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막 뒤집어 씌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게 뭐 다 외국인 때문이다, 기간 때문이다 몰라요. 나 그런 건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원래 그래요. 기간이 많이 팔아서 그래요. 정신없이 팔더라고요. 그러느니 하자고요, 그죠? 네. 욕한 거 아닙니다. 뭐 항상 그러니까. 항상 그러는데 뭘? 네. 오늘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샀네요. 코스닥에서는 조금 팔고 기관은 코스닥에서 좀 산 걸로 돼 있고. 자, 이럴 때는 뭘 보셔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샀느냐 아니면 장중에 계속 던지다가 막판에 샀느냐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요 수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침 9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사서 이런 수치가 나왔느냐 아니면
장중에 내내내내 뭐 팔다가 마지막에 훅 사서 이런 수치가 나왔느냐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누구? 외국인. 자, 그러면 시간대별로 보죠. 자, 거래소. 기관은 여기 녹색이 기관인데 아침부터 계속 팔았어요. 왜 장중에 한번 장중에 지수가 좀 낙폭을 만회하다가 다시 떨어졌죠? 기간 때문에 그래요. 네. 기간이 아침에 팔죠? 그때 지수가 급락했었고 다시 좀 샀죠? 지수가 좀 감아 올렸거든요. 다시 파니까 다시 지수가 또 떨어질 거예요. 근데 막판에 보면 또 엄청나게 팔았네요. 그죠? 유엔수들 진짜. 근데 아까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100억 원 순매수였죠? 외국인이 뭐 했어요? 여기 아침 9시 여기 점점점점점 되는 데가 0이라는 거 0. 네. 여기 아래에 있으면은 순매도했다는 뜻이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 순매수했다는 뜻이죠. 근데 아침 9시부터 계속 순매도 상태였어요. 그죠? 그런데 장 끝날 여기가 뭐예요? 3시 반이겠죠. 3시 30분? 장 종료? 네. 그때 가서 종가에 왕창 사고 마지막에 확 올라가죠. 이건 뭐예요? 시간의 막판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했다? 장중에 내내 팔다가 막판에 확 샀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단기 바닥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네. 다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외국인이 뭔가를 많이 샀다는 거예요. 막판에. 장중에는 그냥 나는 모르겠네 이러면서 이랬다가 마지막에 확 사. 기간이 물량 확 내줬고.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요거는 좋은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자주 안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날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쁜 얘기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좋은 얘기만 해드릴게요. 근데 나쁜 얘기 뭐 사실 없어요. 왜 당신은 좋은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불만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나쁜 얘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들으시고 저는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립니다. 왜? 주식 투자가 성공하냐 못하냐의 차이는 뭐냐면요. 끝까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인데 좋은 얘기를 자꾸 해드려야 버텨요. 제가 또 뭐 근거 없는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쨌든 이제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진 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낙폭과대가 심한 거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외국인이 많이 샀다는 거, 요게 바로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뭐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외국인이 그죠? 여기 보시면 1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바뀌었다 그랬죠. 이게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사다가 어제 지수가 막 밀리니까 잠깐 팔았다가 다시 샀죠. 그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한 게 맞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마지막에 확 돌아선 게 뭐예요? 화학을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도 샀어요. 요즘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전기전자하고 화학주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위기 아니냐, 집값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금리 올라가고 그래서 시끄러운데 그러면 부동산 망하는 거 아니냐? 왜 건설사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건 현대건설 줄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거 오후에 우리 회원들한테 설명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요즘에 부동산 건설사 다 힘든 건 다 아시죠, 그죠? 근데 현대건설은 참 멀쩡하네요. 주가 흐름이 어떠세요? 딴 나라 같죠, 그죠? 멀쩡한데요? 오늘도 올라갔어요, 3%. 네. 참고하시라고요. 이게 현대건설이고요. 잠깐만요. 예, 미정이 형님 어서 오십시오. 현대건설이 누가 많이 사느냐? 기관이 많이 삽니다. 기관이지. 기관이 9월달부터 되게 많이 삽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은 팔고 있고. 자, 이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지수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하게 빠진 거니까 여기서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역시
버티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어제도 뭐 지수가 급락을 하고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지수는 참 어렵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먹고 살 거는 그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지수 폭락하고 올해 초에 지수가 폭락할 때는요, 진짜 먹고 살 것도 없었어요.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게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 그 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사우디 네옴시티 이런 관련주도 올라왔었고, 방산주도 움직이고 있고, 그죠? 네. 고유가 수혜주, 그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죠. 그 다음에 대선주 괜찮다 했었죠. 근데 실제로 오늘 오파스넷이나 이런 이제 대선주들도 꽤 올라왔고, 보여드릴까요? 이재명 씨 대선주도 급등을 했고, 여기 오파스넷인데 어때요? 올라오잖아. 그래서 먹고 살 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방송 제목에 이제 편입장에 계좌 관리하고 멘탈 관리 어떻게 하느냐. 자, 어제 했던 얘기를 좀 더 제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수가 폭락을 하고 그러면 종목 들고 있는 게 다 흔들리겠죠. 그래서 뭐 계좌가 시퍼렇게 멍들고 종목들도 뭐 수익 났던 건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손실이 더 나거나 뭐 그러세요. 계좌가 이제 좀 엉망이 되겠죠, 그죠? 이럴 때는 손절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손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실 때는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가끔씩 이제 결혼과 이혼이 관련된 것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 때 비유를 들 때가 있죠, 그죠? 네네. 자, 여러분들 뭐 이혼하신 분 있나요? 계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결혼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혼을 해야 되지만 이혼할 때는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이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를 결혼과 뭐 이혼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니까 손절, 그냥 매도 말고 손절. 손절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손절하실 때 정말 내가 이혼할 때 그런 이혼할 때 이혼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해볼까 고민해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혼이랑 좀 비슷한 정도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혼할 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해 이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죠. 손절할 때 그 정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네. 그러면 그 고민하는 사이에 종목이 올라오거든요,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식을 살 때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손절할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손이 빨라가지고 손절을 쉽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돈 못 법니다. 네. 절대로 못 벌어요. 이제 신규원들이 들어오면 제가 항상 그 투자 성향을 좀 여쭤봐요. 왜냐면 그 투자 성향에 맞게 그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계획이나 설계를 해드리거든요.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근데 이제 저희 방에서 들어오셔서 정말 오래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오래 못 가는 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말을 하시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오래 못 가요. 어떤 분들이냐, 손절 쉽게 하는 분. 그분들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뭐 우리 방에서만 뭐 못 가겠습니까? 저희 방은 손절을 잘 안 시켜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인데 물어봐요. 혹시 신용미수 쓰시냐? 그리고 손절 하시냐? 근데 대답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금방 사라집니다. 아, 예, 저는 조금만 뭐 하면 바로 손절해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 저는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있는 거 손절해서 바로 사요.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정말 주식을 잘 하시겠어요? 네. 전문가 방에 오래 못 있어요. 종목에도 오래 못 있는데, 예? 종목에도 들어갔다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보이면 글로 가버리는데 전문가 방에 오래 있을 수 있겠으며 뭐 오래 할 수 있겠냐고요. 좋은 주식 오래 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래 들고 하는 게 뭐 굳이 기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수익 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더 좋은 게 보이면 바로 잘라버린대요. 그런 말 드리면 제가 이제 그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더 설명을 드려요.
왜? 조만간 사라질 거니까 언제 또 볼지도 모르니까 최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이해가시죠? 조만간 사라지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제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건 오늘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 손절은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오늘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도 손절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이 별로 없으시죠? 네, 돈이 별로 없어요.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지수도 급락하고 정말 힘 빠지고 그죠? 네, 답답하지만 먹고 살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가서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는 쪽에서 집중을 하고 계속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어제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어제 돈을 조금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는 테마주라도 하시라고. 거기에다가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될 수 있는 대로 돈 좀 만들어서 하시라고. 그 어르신들이 아우 내가 일찍 죽어야지 그러면서 오래 사신다고 하죠. 장사꾼이 아우 남는 거 없어요 그러면서 저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가장 그 뭐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그거와 상응하는 주식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아 이거 좀 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분처럼 본인이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으면요 어디 가서 땡빚을 내든지 있는 걸 팔아서라도 그걸 마련합니다. 뭘 팔아서라도 갖고 와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돈 없다고요? 잘 보시라니까요. 있어요. 100만 원도 못 만들어요? 그럼 그게 무슨 주식하는 사람입니까? 100만 원도 못 만들 정도로 가난하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먹고 살 돈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 잘 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도 좋고 200만 원도 좋으니까 만들어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꾸 이제 움직이는 테마주를 왜 자꾸 매일매일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방송 끝나고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 방송 왜 들으라고 해요? 응? 움직이는 테마주 동향을 계속 보면서 따라 하라고요. 응? 회원가입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자꾸 그쪽에 신경을 쓰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돈은 없으니까 그냥 움직이는 것만 공부 삼아 봐야지. 아니요. 돈이 들어가야지 사람은 신경을 써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돈이 들어가야 단돈 100만 원이라도 들어가야 내가 신경을 쓴다고요. 일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돈 세다가 조는 놈 없다고. 공감 가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돈 세다가 조는 놈 없대요. 일본 속담이 되게 유명한 속담인데 예, 돈 세다가 조는 놈 없답니다. 공감 가시죠? 그죠? 네. 귀찮으시면 번호 안 찍으셔도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어야지 신경을 쓴다니까요. 100만 원이라도 맞죠? 네네. 그래서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요즘에 뭐 하냐면 저희도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고 눌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갖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눌려요. 우리 종목이라고 뭐 다 갑자기 뭐 상한가고 그러겠어요? 가는 거 있긴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게 많겠어요? 누르는 게 많겠어요? 누르는 게 많죠. 그러니까 돈이 다 안 돌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어떻게 만들어서 뭘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저희 방에서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매수한 거는 대성산업이에요. 자, 이거 보시고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 돼요. 종목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을 따라 하시라고. 스타일을. 이론적으로 남의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방 거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 대성산업을 아침에 사요. 언제? 월요일날 아침에. 매수가가 대충 여기겠죠? 3,900원. 이번 주에 공개방송까지 했거든요. 그냥 사요 그냥. 바닥이잖아요. 그죠? 3,900원에 사서 어제 다 팔았어요. 5,000원 막 올라갈 때. 그러니까 5,000원에서 판 건 아니고 4,500원, 600원 요쯤에서 매도 사인 냈고 그 이후로 쭉 올라갔으니까 회원들이 4,500원, 600원 이상에서 다 팔았다고요. 수익은 얼마겠어요? 15%에서 20%. 4일 동안 이 정도면 괜찮죠? 갖고 있는 종목들 다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우리 현금 만듭시다. 전 그런 짓 안 합니다. 현금을 만들어서 이제 조정을 대비하고 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한테 거꾸로 얘기해요. 돈 좀 구해오라고. 돈 없으면 뭐라도 하나 팔아주는 거예요. 응?
회원들이 뭐 맨날 돈을 어디서 구해와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팔 거 있으면 팔아가지고 지난주에 뭘 팔았어요. 팔아서 현금 들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산 거예요.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뭘로 샀어요?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 대성에너지 급등했잖아요. 그 후발주자가 대성산업이거든요. 샀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뭘 팔았느냐? 대성에너지 있죠? 대성에너지를 팔았다니까요. 자, 이 종목들 지금 따라 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다 올라가고 막 그런 거라서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이 스타일을 따라 하시라고. 네. 대성에너지를 언제 팔아요? 월요일날 상한가 갈 때 던져버렸어요. 추석 전에 산 거는 지난주에 다 팔아버리고 기존에 들고 있던 걸 그래서 다 팔았어요. 자, 현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러면 이제 대성산업을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성에너지는 저희 방에서 회원들이 많이 갖고 있던 거예요. 어쨌든 샀어요. 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매집만 했고요. 판 게 없어요. 화요일 날은 네, 수익 실현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뭘 팔았냐면 덕산 테코피아라는 걸 팝니다. 덕산 테코피아를 팔았는데 이거는 수익이긴 한데 뭐 수익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예요. 그럼 뭐예요? 큰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하다니까요. 네. 근데 왜 팔았을까요? 현금 만들어 주려고. 돈 없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 전문가 입장에서는 추천주 중에 뭐 하나 팔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팔아버립니다. 이건 큰 수익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날 휴니드가 보유 종목이었는데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거는 이미 여기 올라올 때 다 팔았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여기 9,500원 막 올라갈 때 이쯤에 다 팔아버립니다. 9,000원 이상에서 다 팔아버립니다. 전량 매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팔아요? 현금 만들어서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매도 사인 나간 게 덕산테코피아 휴니드죠. 어쨌든 수익을 챙깁니다. 많든 적든. 그리고 어제가 목요일이죠. 목요일날은 뭘 팔아요? 아까 월요일날 샀던 대성산업을 잘라버립니다. 이거는 단타가 아니죠. 스윙. 스윙. 팔아요. 팔기 아까워요. 왜? 저는 이스라엘 전쟁이 되게 좀 오래 가고 이게 국제전으로도 이제 그 전개될 가능성 또는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팔기 아깝습니다. 근데 대량 거래도 터졌고 자꾸 돈을 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팔았어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오늘 뭐 했냐? GSE가 여기서 산 거는 이미 여기서 다 팔았거든요. 올라올 때.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있어요. 여기서 팔았구나. 아무튼 안 팔고 물량 남은 것도 있고 여기서 수익을 내고 다 판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GSA하고 한국석유를 되게 좋게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네. 이거는 단기 과열 때문에 3일 동안 못 갔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네. 오늘 아침에 샀어요. 왜? 단기 과열이 오늘부터 끝난 거거든요. 어제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다시 왕성하게 재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바로 사라라고 했어요. 시초가가 한 5%니까 뭐 많이 안 떴죠. 5%면 많이 안 뜬 겁니다. 요즘에 샀어요. 24%까지 급등했죠. 네. 그래서 22% 막 23% 올라갈 때 오늘 거의 꼭지에서 다 팔아버립니다. 오늘 산 거 다 팔았습니다. 얼마 수익이에요? 15% 정도. 15% 이상이라고 봐야지. 다 팔고 빠져요. 저희 방은 원래는 매수하면 좀 들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회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웃으면서 들으세요. 옛날에 지금도 이제 계신 분인데 저희 방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한 3억인가 갖고 들어와서 한 3년, 4년 동안 4년 동안 한 25억 이상 버신 분이 있어요. 지금도 계세요. 5천만 원 갖고 들어와서 6억 버신 분도 있고 지금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3, 4억 들고 들어와서 한 20억 넘게 버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저기 매수 사인만 종목에다 매도 사인이 문자로 나가잖아요. 매수 사인 매수 사인 말고 매도 사인이지. 매도 사인 난 안 받으면 안 되냐고. 매도 사인 팔기 싫은 거예요. 냅두면 더 가니까.
그때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50%에서 한 100% 수익 나야 좀 팔았거든요. 옛날이라고 해봤자 2년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매도 사인 나는 받기 싫다. 내가 나중에 알아서 500% 1000% 수익 나면 팔겠다. 그분이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지금은 GSE 만약에 매수했는데 아까 매도 사인 바로 나왔거든요. 오전에 바로 팔아버립니다. 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분이 충청도 분이에요. 충청도 분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장점이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그런 거 안 해요. 장점이 그 장점이. 그냥 좀 약간 좀 진득한 게 있어요. 꾸준한 거 있어요. 뭘 잘 안 바꾸는 거죠. 장점. 네. 물론 단점도 있으신데 장점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매도 잘라버린다고. 왜?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엊그제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금은 수익 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챙기시라고. 저나 우리 회원들이나 그런 게 좋아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눈앞에 나는 수익이 사라질까봐? 예, 그런 면도 있죠.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뭐가 자꾸 빨리빨리 돌아가면은 이거 팔았으니까 어디로 가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뭐 사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다음날 해 떴죠? 뭘 사요? 얘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얘기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지수 떨어지는데 당연히 흔들리죠. 하락하고 다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 떨어지는 게 더 많겠죠. 그죠? 네. 거기에 신경 안 쓰이게 하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 없어 이러지 말고 돈 만들라니까요. 100만원 200만원도 못 만들 정도의 능력이 안 되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 비중 많이 실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수천만 원씩. 거기서 1, 200만 원 뺀다고 해서 망해요? 안 망해요. 그 돈이라도 빼서 손실인데요. 빼가지고 그죠? 네. 뭐라도 하라니까요. 그거 하나도 안 줄이고 거기 그거 붙들고 얘 어떻게 될까? 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공방 무방 떠돌아다니면서 종목 진단, 무료 종목 진단, 싸구려 무료 종목 진단 같은 거 받지 말고 뭐라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보내시라고요. 시간을 잘 보내시라고요. 심심하고 무료할 때 뭐 하세요? 영화 보시죠? 여자분들 드라마 좋아하시고. 네. 이게 드라마예요. 드라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저는 한 주만 사서 할게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한 주만 사서 하면은 신경 안 써요. 돈이 그래도 몇백, 몇천만 원 들어가야 졸지도 않고, 그죠? 네. 지루하지도 않아요. 몰빵하지 마시고, 몰빵할 돈도 없으니까 지금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뭐예요? 이게 계좌 관리 하시는 거예요. 내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 신적관하고 있는 거, 그거 붙들고 가서, 그거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사정하면서 무료 진단 해보세요. 그 얘기지. 맞지 않나요? 그 얘기예요. 전 그런 거 아예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이제 낙폭과대가 심하고 우리나라만 지금 패닉이 심해서 심하게 빠진 거니까 그거를 그때까지 이제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뭐라도 하시라고요. 자, 돈을 어디서 찾아오는지 얘기해 드렸고 지금 종목은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드렸고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한두 종목만 하지 마시고 3개에서 5개 정도 하세요. 500만원 구해왔다. 한 종목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1000만원 구해왔다. 2, 300만원씩. 5개 정도, 한 3개에서 5개. 그래갖고 그거 돌리세요. 하나만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러면은 정신없어요. 그거 한다고. 바쁘다니까. 그러면 이겨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야지 이걸 이겨내서 잘 살아남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지수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냥 인도보다, 아까 일본보다, 대만보다, 홍콩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이 많나 보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무리도 많이 했고, 그죠? 네. 욕심이 많아서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사신 분도 많겠지만
욕심은 없는데 그냥 전세 뭐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고 하니까 본인들도 그냥 욕심 없어도 다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큰 재산이 다 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집. 자기 집이 없어도 뭐 전세 자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집과 관련된 게 가장 큰 자산이다 보니까 미국이 막 금리 얘기만 나오면 다 몸소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따라 그리고 어제 오늘 증시가 많이 빠지고 이렇게 과하게 빠진 이유가 우리나라 분들이 빚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요 지금. 네. 그래서 요번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시거든 다음에는 절대 빚내지 마시고 주식도 절대 빚내지 마시고 손절할 때 손절하고 싶으시면 두 번, 세 번 이혼하는 거랑 비슷하게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 10번, 100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런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에 뭐 하겠어요? 네. 나 100만원 생겼는데 이거 갖고 어디 가서 뭐 할까? 막 이러셔야 돼요. 제가 무료 종목 진단, 무료 종목 추천을 안 하지만 자꾸 방향을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터져서 영향을 받은 게 지난주 월요일부터인데 2주 동안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대장주가 누군지, 돈이 지금 어디로 돌고 있는지 좀 얘기했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산주요 10개도 안 돼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고유가 수혜주 솔직히 10개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막 급등하는 거 10개도 안 돼요. 그럼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무방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찾아보면 알아요. 그 중에서 이제 차트를 좀 볼 줄 안다? 대번 안다고요. 그냥 방향은 얘기해 주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네. 대장주가 누구다? 최근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흥구석유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한국석유는 단기과열 지정돼서 3일 동안 못 가고 있다. 차트 예쁘다. 그리고 GS는 저희 물량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조금 안 좋게 얘기했어요. 일부러. 원래 갖고 있는데 회원들 갖고 있는데 이걸 좋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사셔 종목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아니 뭘 망가진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아니요. 그 얘기를 잘못하잖아요. 좀 얘기를 좀 좋게 하고 세게 하면은 무방위원들 중에 막 1, 2억씩 막 몇 억씩 몰빵 때리는 사람들 많아요. 많다니까. 종목 다 망가져요. 자기 방 유료원들한테 추천한 종목을 무방 나와서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막 무방에 추천한다, 공유한다. 그 사람은 전문가 자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돈을 냈건 안 냈건 자기 믿고서 이제 들어온 회원들한테 추천하는 종목을 무방에서 푸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부모님들도 자기 새끼 먹일 거를 뭐 모르는 사람한테 줍니까? 안 줘요. 내 새끼 먹일 걸 왜 남의 자식을 줘요? 그것도 모르는데, 응? 그 이상한 부모지, 그죠? 네. 똑같은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 GSE는 제가 그래서 뭐 언급을 별로 안 했습니다.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살 계획도 있어서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나왔고요. 네. 또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요번에 저희 방에서는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는 안 했는데 중앙에너비스, GSE, 대성에너지, SHN해수화학, 대성산업 각각 라이브 문자반 그리고 단톡방에서 다 수익을 냈어요. 거의 한 바퀴 더 돌았거든요. 요거 다음에 후발주가 뭐 갈지도 알아요. 후발주가. 그럼 그걸 언제 사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 제가 지금 최근에 언급 안 했거든요. 흥구석유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훅 날아간다. 상한가 한두 개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난 거거든요. 중동 쪽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난리가 났으니까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데 상한가가 튀어나오겠죠? 근데 이미 올라온 게 있어서 많이는 못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GSA나 대성에너지 또 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근데 이제 여기서 물린 사람도 많고 매물대도 이제 두꺼우니까 못 갈 수도 있어요. 많이. 그러면 뒤에 다른 게 또 있어요. 지금 그 종목들은 뭐 하고 있냐면 밑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쟁이랑 상관없어요. 너희들 가스 취급하잖아. 가스요?
그렇긴 한데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날아가요. 쫙 보면 안 가겠다 거기서 간다. 그럼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흥구석유나 GS가 또 날아간다 그러면 이거를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사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모든 내 에너지와 신경을 그쪽에 쓰면 지금 힘들어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저희 그 애들한테 청소년이 이제 애들이 이제 크니까 청소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요즘엔 청소년들이 막 그 음란 문제 심각하죠. 막 지기들끼리 막 성관계 가지고 막 중고등학생들이 애 낳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엔 보니까 중학생이 막 성인들 막 성폭행하고 막 그러고 다녀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밥은 많이 먹는데 애들이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런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저희 애들한테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큰 애가 중3인데 교육을 시켜요. 운동해라. 응? 운동하라고. 말을 잘 안 듣긴 하는데 계속 운동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네, 시키고. 왜 그러겠어요? 공부는 잘해요. 저를 닮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도 많이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에너지를 딴 데다 써야 네? 젊었을 때 그 청소년 때 얼마나 그 에너지가 넘치겠어요. 그죠? 한참 또 잘 먹을 때니까 운동을 막 시켜요. 왜? 거기서 그 에너지를 쓰게 하려고. 그래야 이상한 짓을 안 하니까. 응?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왜?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야 이상한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응? 저희 집은 연애 금지입니다. 중고등학생 때 연애하죠? 그러면 바로 내쫓는다 그랬어요. 애들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얘기가 주식할 때 지금도 접목이 되죠.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신경을 계좌에 파란색 되어 있는 그 스머프처럼 파랗게 질린 그 종목들을 보시면서 거기다 에너지를 쓰시면 어떻게 된다? 우울하고 힘들고 술이나 땡기고 이거 추천한 저 전문가 놈 내가 때려잡아야 되는데 아이씨 떨어지기 전에 팔아주지 남 원망이나 하고 아니면 자기 자책하고 막 그래요. 거기다 에너지를 다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시라고요? 막연하게 자 우리 뭐 주식 공부합시다 그러지 말고 돈을 약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에너지를 쓰시란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편익장에서의 계좌관리, 멘탈 관리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열심히 해가지고 뭐 50만원 하루에 10만원만 벌어도 어디에요? 요즘에 나가서 10만원 벌어보세요. 힘들어요 돈 벌기. 그쵸? 하루에 10만원 벌었으면 바로 찾아서 2, 3일 뒤에 찾아가지고 맛있는 거 드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힘들 때 돈 벌었다고 와이프나 신랑 주지 말고 혼자서 그냥 비타민 사 드시라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주식하면서 가장 아까운 돈이 뭐였는 줄 아세요? 초창기 때 초보 때 돈 벌었다고 막 와이프한테 선물했을 때 난 그 돈이 제일 아까워요. 왠 줄 아세요? 기억도 못해.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막 주식해서 돈 벌어서 뭐 사줬는데 기억도 못해요. 언제 그랬냐고 나를 오히려 바가지 긁더라고요. 그 뒤로 내 2번 다시 안 사줍니다. 웃지 마시고 진짜 그래요. 사주지 마시라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 돈 벌었다고 애들한테 뭐 해주지 마세요. 기억도 못해 나쁜 놈들. 응? 이럴 때는 힘드니까 그죠? 네. 본인들 몸에 좋은 거나 사 드시고 치우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거 다 끝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인문학에 나오는 뭐 그런 뻔한 얘기 안 했고요. 교회 목사님이나 어디 저기 스님들처럼 뭐 그 명강사들처럼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저 오늘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해드렸어요. 그죠? 돈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여드렸고 네. 그러니까 그쪽에 힘을 쓰세요. 네. 아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자꾸 주식 사라고 하느냐? 안 좋긴 뭐가 안 좋아요. 사람들 심리가 안 좋은 거지. 시간에서 있죠. 시간에서 보면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움직였어요. 아까 뭐 희한한 또 무슨 전염병 돌아가지고 대성미생물 같은 동물 전염병 관련주들 급등했죠. 오늘 음봉 맞으면서 난리지긴 게 제이시전 시스템이거든요. 이틀 전 어제는 이제 드론 관련주로 상한가 가더니 오늘은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은 이상한 음봉을 때려놨죠. 근데 시간에서는 6% 급등. 이게 끝난 거예요. 한동훈 테마주 오늘까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으세요? 시간에서 5%. 왜? 한동훈 씨가 종로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쯤 이게 먹힐까요? 태양금속 시간의 4% 급등. 좀만 더 치고 나가면 앞고 좀 제낄 수도 있어요. 응? 근데 저 같으면 태양금속 안 사요. 바닥에 있는 거 사지. 네. 시간에서 한동안 태양이 움직이죠. 장중에도 움직였는데 시간에서도 움직여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지수는 너무너무 힘들게 해놨지만 투자 심리도 엉망진창이지만 먹고 살 거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와 신경을 이쪽에 쓰십시오. 그러면 이거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네. 동의하시는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네. 시간이 얼추 다 됐네요. 네. 네. 공감 가세요?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이해가 가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네네. 그래요. 한 명이라도 찍어주셨으면 다행이고. 네. 아이고 많이 찍어주셨네. 네. 도움이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주말 동안에 뭐 하셔야 되겠어요? 주말 동안엔 안 열리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네. 주말 동안에는 그냥 편히 푹 쉬세요. 네. 잠이 안 오시면 저기 주말에 어디 여는 병원 있으면 가서 선생님 힘들어요. 수면제 좀 주세요. 수면제 달라고 그래서 한 이틀 푹 주무세요. 아예 생각을 안 해야 되니까 푹 주무시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미국 증시 어떻게 된다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냥 이틀 동안 푹. 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 아침 8시 반까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약 좀 달라고. 오죽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네. 힘드신 분들 그렇게 하시고 덜 힘들다 주말 동안에 하늘이 오늘 되게 보니 파랗더라고요. 아니 주말 동안에 하늘도 쳐다보지 마세요. 또 파란 하늘 쳐다보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아이씨 내 종목도 다 파란데 하늘도 파라네. 그죠? 네, 하늘도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아셨죠? 네. 보지 마세요. 네. 파란 거 근처에도 가지 마요. 네. 푹 주무세요. 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잘 되실 거니까 잘 이겨내세요.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을게요.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제 뒤에 오늘 김 실장님은 여기 김 실장이 여자분이라서 그 뭐예요? 그 여자분들은 집안일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쁘신 일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방송을 매일 하죠. 남자니까 집안일 여자분들이 해주니까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못한다고 아까 사무실 직원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김 실장님 방송은 없으니까 네, 여기서 끝내고요.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 뵐게요.